IT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에 핫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AI, ASIC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가속기가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 주도로 가다가 엔비디아의 GPU는 이제 범용이죠. 네, 범용인데 요게 이제 ASIC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죠. 빅테크를 중심으로. 요거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문형인데 중요한 건 이제 빅테크들이 설계를 하지만 처음부터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다 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주해서 설계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SIC 쪽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로 이 두 회사가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메인은 브로드컴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알파벳은 구글이죠. 구글의 TPU는 네, 브로드컴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의 아르테미스도 브로드컴이 하고요. 그리고 틱톡의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죠. 자, 이것도 브로드컴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 AI도 그리고 애플도 브로드컴. 자, 여기서 마벨 테크놀로지 쪽으로 유일하게 이탈한 회사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런 ASIC 업체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서버 쪽이나 데이터 센터 쪽 관련 솔루션들을 많이 하는 회사죠. 네. 브로드컴은 이제 통신 쪽, 블루투스나 GPS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하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칩 설계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제 일종 스토리지 쪽으로 많이 하다가 이걸 또 펼치면서 거의 비즈니스 구조가 많이 비슷하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SIC 쪽이요. 이쪽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3년 이쪽 매출이 38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올해 얼마나 되냐? 24년.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122억 달러. 거의 몇 배죠? 3배가 넘습니다. 그죠? 3배가 넘는. 자, 이 정도로 지금 빠르게 늘고 있고요. 내후년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향후에 600억에서 9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는 게 브로드컴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정말 주가가 1년 사이에 300% 가까이 오르고 있죠. 네,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가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존하고 협력을 한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마벨도 굉장히 같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합니다. 네. 그 이야기 듣자고 지금 영상 보는 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 잡겠으면 어떻게 되냐? 국내 프록시를 한번 보자. 프록시? 낙수 효과?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은 AI, ASIC 쪽이 시장이 막 커지면 자, 어떤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자, 일본으로도 소부장 쪽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죠. 네, 소부장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구글하고 협력하고 있는 삼성 전기가 주가가 최근에 이제 요 기판 관련해서 많이 좀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삼성 전기가 글래스코어 기판도 하고 있죠. 지금 브로드컴이 글래스코어 기판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 있죠. 고객사들이 글래스코어 기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적용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코어 기판 쪽에서는 항상 나오는 회사가 이제 필옵틱스, 그리고
HB테크 같은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럼 또 아이디어를 한번 더 굴려보자면 AI, ASIC 쪽이 점점 커지면 소켓 쪽 수요가 올라올 수 있겠네. 물론 이게 뭐 빅테크 쪽으로 납품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확산되면 수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회사들이 수요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런 IP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쪽이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TSMC 팹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혜를 보는 게 GUC나 R칩 같은 회사들이 이런 VCA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DSP, 이런 회사들 수혜를 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TSMC 유일한 VCA 업체가 있죠.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날짜 12월 17일 화요일자인데요. 네. 에이직랜드가 지금 막 떠버렸어요. 15%가 지금 떠버렸는데 이 영상이 나가는 금요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 이 회사는 이제 IP를 파는 회사죠. AI 쪽이나 자율주행이나 여기 관련된, 여기는 이제 TSMC VCA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오랜만에 에이직랜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유일 TSMC VCA 업체입니다. TSMC의 VCA가 한 8개인가 9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비즈니스는 GUC나 R칩 같은 회사들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이런 유일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계약의 규모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 이게 11월 4일 SK하이닉스하고 계약한 게 좀 관심을 끄는데요. SK하이닉스하고 CX에 관련된 딜을 진행했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이게 311억 원이고요. 이게 2023년에 진행된 거래 중에 두 번째 규모입니다. 큰 딜을 진행했고, 그리고 대상자가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이거를 TSMC 쪽에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 정도로 큰 딜을 한다 그러면 일부 설계 쪽에서 많은 관여를 한다는 거죠. 미들엔드나 혹시나 이제 프론트엔드까지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TSMC의 코워스라는 공정을 국내 팹리스가 이걸 가져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만에 R&D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TSMC 코워스를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TSMC 코워스의 팹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용 상승이죠. 비용 상승인데 3Q에 프로젝트들이 상당수가 지연됐어요. 프로젝트가 지연됐는데 비용은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그래서 3Q의 매출이 142억, 영업 적자가 55억. 비용은 잔뜩 늘려놨는데 매출 인식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분기로 이연되겠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4분기에는 매출이 그래도 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매출이 355억. 3분기 대비해서 꽤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5억 정도를 전망합니다. 아무래도 3분기에 이 적자 폭이 커서 연간으로는 흑자를 좀 기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실적은요, 매출 835억, 영업 적자 5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전망은요, 매출 1380억, 영업이익 145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총이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만 해도 2,900억이었거든요. 어젯밤에.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튀어버려서 3,300억 정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막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좀 시총이 좀 컸거든요. 네. 5천억 막
그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 V자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요즘에 TSMC하고 SK 하이닉스의 협력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네, TSMC를 통해서 커스텀 메모리, 우리 뭐 기존의 HBM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온 디바이스 AI용 메모리까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IC 쪽 개발도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TSMC 쪽에 커스텀 메모리를 협력을 한다면 여기서 뭔가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이 회사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랜드는 약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실적 대비해서 항상 이제 밸류는 좀 이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또 많이 빠져서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적어도 내년 2, 3월까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절대 제 의견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상황과 여러분들의 뷰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